자, 일단 제가 아까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. 솔직히 저도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의 신차 구매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 주치 김 실장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처방해드릴 주제 어떤 것이냐? 장기 렌트를 계약하고 2년 뒤에 차량을 반납한다면,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2년 뒤에 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를 한다면 총 내가 쓴 금액은 얼마인 것인가? 계산도 같이 해본다면 중도해지 위약금 각 캐피탈사들과 렌터카사들별로 같이 비교를 해봐 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를 한번 13군데 업체를 쭉 확인해봤습니다. 자, 확인해본 결과 되게 재밌는 캐피탈 2군데가 있었고요. 저도 솔직히 잘 몰랐는데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. 자,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48개월로 했을 때 3천만 원짜리 차량을 진행하면 월 렌트료, 무담보 렌트료가 50만 원으로 나왔다 가정을 한 상태에서 모든 캐피탈사들 다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썼다 가정하고 위약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각 캐피탈사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캐피탈은 1년 이상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집니다. 10개월 정도만 쓰다 반납했다 그러면 남은 대여료가 38개월 동안 납부해야 될 금액 50 곱하기 38 해주세요. 총 1,900만 원을 납부했었어야 됐는데 1년 이상 안 썼으면 49%의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49%면요 931만 원입니다. 1년 이상 쓰셨다면 남은 월 임대료의 39%를 납부하게 됩니다. 자, 현대캐피탈 다음으로 어떤 것들을 한번 살펴보냐면요, 롯데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썼든 1년 이상을 썼든 3년을 썼든 4년을 썼든 상관없이 고정으로 39%다. 그럼 마찬가지로 자, 다음으로 KB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갈립니다. 2년 이상 안 썼다면 35%를 납부하셔야 되고요, 여기서 2년 이상만 썼다면 30%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 메리츠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안 썼으면 35%, 2년 이상만 썼으면 30%, 3년 이상 썼으면 25%로 떨어져요. 25%가 제가 확인해본 결과 가장 제일 낮은 위약금률이 되겠습니다. 뭐 나머지 캐피탈들 지금 쭉 얘기 나눠봤지만 뭐 최대 한 35%, 그 다음에 뭐 좀 평균이다 그러면 한 30%, 여기서 3년 이상 썼으면 25%로 떨어지는 것도 있긴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일단 제가 아까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. 자,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는데 경차, K3, 아반떼 이런 차량들이 월 임대료가 되게 낮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G70 같은 경우도 우리 카드로 계약한 차량입니다. 왜 이렇게 월 임대료가 낮나 싶었더니 위약금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계산법이 있습니다. 자, 다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남은 월 임대료에 곱하기 위약금률로 해서 끝났는데요. 자,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, 남은 월 임대료에 더하기 4년 뒤에 인수했었어야 될 잔존가치, 그 중고차 가격, 그 금액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30%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. 즉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1,200만 원 더하기 3,000만 원의 50%, 1,500만 원을 더하고 그러면 2,700만 원, 2,700만 원에서 곱하기 30%를 진행하는 겁니다. 타사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360만 원, 혹은 이제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 400만 원까지 좀 나왔었던 건데 우리 카드는 810만 원이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위약금률만 보시면은 굉장히 벌벌벌벌 떠실 것 같은데, 자, 장기 렌트는요, 요런 게 있습니다. 중간에 이 차량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차량을 내가 지금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소정의 승계료만 지불을 하시면 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승계 사이트들 같은데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사이트들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승계를 해주신다 그러면 이 위약금이 안 나온다는 거 참고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.
자, 어차피 다 이 차량 인수할 거니까 위약금률 비싸도 상관없습니다. 월 임대료 제일 낮은 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카드로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G70 아무래도 중고차로 제가 대파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끌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면이 좀 바뀌었죠? 저희가 이제 조금 자료를 좀 더 좀 빈약해서 좀 추가를 좀 하고자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과연 신차 할부 구매가 좋은지 혹은 장기 렌트가 좋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신차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가 3천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했고 탁송료 뭐 11만 원 정도 잡았고요. 여기서 취등록세 차량가 기준으로 해서 7% 나오니까 215만 원 나오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48개월 동안 총 납부했었어야 될 이자 금액이 3.9% 기준으로 해서 180만 원이 나왔었습니다. 그러니까 2년 동안 납부하는 이자 90만 원을 이제 측정을 해서 넣었고요. 여기서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보통 이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나오는데요. 저는 50만 원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0만 원 넣은 상황에서 자, 2년치 보험료 우리가 1년에 100만 원 정도 납부한다는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어요. 여기에서 이제 자동차세 K5 2.0 가솔린이니까 2.0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90cc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52만 원이 나와요. 그래서 104만 원을 잡았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총 우리가 이자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납부하는 금액이 3,67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. 자, 이 상황에서 자, 여러분들이 2년 뒤에 자, 중고차를 다시 이제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차량가 한 1,900만 원으로 여러분들 차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. 4년 뒤에 잔존 가치가 한 50%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2년 뒤에 반납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한 70% 정도를 잡으면 좀 많이 잡아줬다라고 봅니다.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더 이득인 거죠. 여기서 이제 딜러가 1,800만 원에 가져갈 수도 있고 막 2,000만 원에 가져갈 수 있어요.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까지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. 자,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신차 전액 할부로 진행을 해서 2년 뒤에 이 차량을 중고차로 매각하고 나면 남는 비용이 1,770만 원 정도가량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장기 렌트로 이 차량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자, 월 임대료 51만 원을 2년 동안 쭉 납부를 하게 되면 총 1,224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남은 월 임대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위약금률 곱해가지고 우리가 위약 금액을 측정했습니다. 367만 원이 나오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24개월 동안 납부했던 총 월 임대료와 위약금을 총 합해보면 1,6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자, 이렇게 두고 봤을 때는 장기 렌트가 조금 한 1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기는 하는데요. 뭐 여기서 충분히 신차 구매에서도 뭐 10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. 차량을 신차로 전액 할부로 구매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단기 렌트로 렌트를 진행했을 경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표로 남겨봤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안 드렸던 건 신차 장기 렌트의 장점이 반드시 있죠. 대출로 잡히지 않고요, 신용등급 떨어지지 않고요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고가 몇 번이 나든 상관없이 월 임대료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원상 복구만 제대로 해놓으면 차량 반납만 하시면 끝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고 났었을 때 대차 진행해주는 현대캐피탈이 있고요. 여기서 또 전손 처리가 났을 경우에도 면책금만 납부하시면 전선 면책되는 부분, 이런 것들 일일이 다 확인해 보시면, 그리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꼼꼼하게 다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.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여기 이렇게 영상 올릴까요? 올리겠죠? 네, 왼쪽 이쪽에는 아무튼 영상 올려서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장기 렌트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. 자, 여기까지 우리가 장기 렌트로 진행했을 때 반드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꼭 제가 장기 렌트 설명드립니다. 이거 확실히 뭐 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한번 쭉 비교까지 해드렸는데요. 여기서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계약하신 고객의 솔직한 후기들을 확인해보세요. 장기 렌트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.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누르시면 저 김 실장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고요. 여기까지 촬영 주치 김 실장이었습니다.